누군가 만나면 이 말하는지 잘 들어봐라. 본성이 못된 사람이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 성격을 굳이 먼저 설명한다면 그건 단지 친절이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할 면죄부를 미리 꺼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장의 뒷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처음엔 웃으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참 자주 들리죠. 조금만 깊게 보면 이 짧은 문장엔 두려움과 오만이 동시에 깃들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려 들까요? 그것도 꼭 만남의 초입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자신의 단점을 면역 백신처럼 미리 주지 않거든요. 내가 좀 솔직한 편이야. 내 말투에 상처받지 마. 나 예민해서 그래. 이런 말들은 설명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조심해. 나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 상처받아도 내 탓이야. 이런 태도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 표정이나 학력이나 직업보다 중요한 건 자기 방어의 방식을 보는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어요. 진정한 품성은 위기와 충돌에서 드러난다고. 즉, 자기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첫 반응이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 원래 그래는 그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문장입니다. 성장을 피하고 반성 대신 합리화를 고르는 방식이죠. 이 말의 더 깊은 무서움은 남을 탓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 책임은 전가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래 이러니까 이해해줘. 이 문장은 사실 넌 그냥 받아들여라는 말의 포장일 뿐이에요. 니체는 말했죠. 인간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신격화한다. 즉, 원래의 나를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깨뜨릴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격 좋은 사람보다 자기 성격을 조심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똑바로 보고 타인을 해하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침묵하고 한 번 더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노자의 말처럼 겸손한 자가 오히려 물처럼 흐르고 말 없는 자가 끝내 중심을 잡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결점을 미화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주는지를요. 말은 가벼워도 그 말의 무게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말이 아닌 그 말의 빈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조용히 경계하라. 두 번째 이야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생각보다 더 많은 형태로 변주됩니다. 내가 좀 직설적이라 그래. 나는 솔직한 게 좋아서. 나는 남 눈치 안 봐. 이 말들이 가진 공통점은 배려가 아닌 성격을 자랑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중용의 태도. 말하자면 덕 있는 사람은 자신이 솔직해도 그 솔직함이 누군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진실과 폭언 사이엔 아주 얇은 경계가 흐르고 있다는 걸. 그러나 자신의 성격을 면죄부처럼 내세우는 사람은 그 경계를 애초에 지우려 하죠. 그냥 나니까 이해해. 이건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배려가 아니라 지배에 가깝습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도 불편함을 넘기고 마는가? 그건 우리가 관계에서 맞서는 것보다 참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우리의 침묵은 때때로 예의가 아닌 자기 존엄의 후퇴일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 폭발할 때가 아니라 감정이 의심 없이 수용될 때 더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무심하게 던져진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나니까요. 자기 성격을 규범으로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타인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중심에 자신을 놓고 모든 대화, 모든 상황을 자기 해석의 기준으로만 이해하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한쪽이 조심하고 한쪽이 풀어야 합니다. 결국 당신만 지치고 당신만 상처받게 됩니다. 노자의 철학이 여기에 조용히 말을 겁니다. 억지를 부리는 자는 결국 무너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끝내 살아남는다.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어떤 말로 자신을 설명하는지보다 그가 말한 후의 침묵에서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보세요. 진심을 바라는 사람은 말 뒤에 귀를 기울이고 면피를 원하는 사람은 말 뒤에 책임을 지우죠. 그래서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무엇을 당연하게 여겼는가로 드러난다고. 그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피하거나 자기 단점을 뻔뻔하게 펼쳐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면 당신은 지금 말이 아니라 태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그 말의 끝에서 경계하라. 세 번째 이야기. 아이러니하게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실수나 다름에는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성격엔 관대하면서 남의 태도엔 쉽게 나를 세우죠. 왜 그럴까요? 그 말은 곧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너는 나에게 맞춰야 한다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대화를 연결이 아니라 승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맞든 틀리든 결국 중요한 건 자기 말이 통했는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조절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진짜 약한 사람은 세상을 조절하려 든다고. 나 원래 그래는 세상을 바꾸는 대신 모든 책임을 외면하려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론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는 용기를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의 균형이라 했어요. 즉, 솔직함도 미덕이 되려면 그 안에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말이 좀 거칠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감수성을 미덕이 아니라 약점으로 간주해요. 그들은 마음이 여린 사람을 예민하다고 하고 자신은 그냥 솔직하다고 하죠. 이 언어는 관계를 일방통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기 말투를 조심합니다. 자기 성격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결함을 드러내되 그걸로 남에게 면죄부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랬다면 미안해. 혹시 내 말이 불편했다면 말해줘. 이 짧은 문장은 세상의 기준을 자신에게로만 맞추지 않겠다는 마음의 유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연함은 강요하지 않고도 영향을 주고 소리치지 않고도 신뢰를 쌓습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안에 질서를 세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질서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나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혹시 내가 좀 부족했나라고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자격이 있고 무례를 인내로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사람을 말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라.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런 말 한 건 그냥 농담이었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다들 웃었는데 너만 그래. 이 말들 역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의 변형입니다. 표현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내 말은 정당했고 불편한 건 내 문제야. 그 말이 불편했다는 사실보다 불편해했다는 당신의 반응을 문제 삼는 것. 그게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의 전형이죠. 철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자기 성찰이 멈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말이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 돌아볼 줄 모르고 자신의 언어가 낯선 누군가를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어요. 무례한 사람은 고통을 남기고 겸손한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 당신에게 농담이 독처럼 스며들었는데도 그들은 웃으며 넘어가고 오히려 당신의 민감함을 문제 삼는다면 그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습관의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이 말의 숨은 뜻은 다수의 기준으로 널 재단하겠다는 폭력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보다 당신의 상처를 예외 취급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대등하지 않아요. 니체는 군중 속에선 양심보다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즉, 집단의 웃음 뒤에 숨은 언어는 누군가의 자존을 찌르고도 별일 아니라는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철학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구조를 보라.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꺼내는지, 불편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계속 쌓여 마음을 갉아먹을 때 이 관계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권리를요. 누구도 무례를 내성으로 견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과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곧 사람입니다. 말은 기억되지 않아도 그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관계의 방향을 다시 정하라. 5번째 이야기.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가? 그리고 그 포장의 첫 번째 재료는 말이었습니다. 나 원래 그래. 내 성격이 좀 그래서. 그냥 내 스타일이야. 이 말들은 겉으로는 솔직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의 표현입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아요. 설명보다 행동을 먼저 보이려 하죠. 하지만 자기 결점을 말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곧 방패가 됩니다. 내가 먼저 경고했으니 이제 상처받아도 내 책임은 아니야. 그 말의 뒷면엔 이기심과 회피가 가득합니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말하면서 보편화의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모두에게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다면 그건 도덕적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모두에게 정당화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누구나 자기 방식만을 주장하고 상대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각자의 독백만 오가는 풍경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고립된 섬처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떠돌게 됩니다. 이기적인 말은 소리보다 더 무겁습니다. 상대의 말문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침묵 속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철학은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말하는가 보다 그 말이 어떤 공간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침묵을 열어주는지 아니면 침묵을 강요하는지를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상대를 꺾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부드럽게 다듬는 자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자기 방어는 잘하지만 진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를 위한 조율이기 때문이에요. 사유하라. 그리고 당신의 말이 어떤 공간을 만들고 있는지도 들여다보세요.
6번째 이야기.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말의 무게를 자주 되새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말한 후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자신의 표현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감수성을 스스로 꺼버립니다. 그건 마치 내가 문을 닫을 테니 넌 그냥 문 밖에서 날 이해해줘. 이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단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격이 갈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 결함을 감추지 않되 그 결함을 타인의 짐으로 만들지 않는 자. 당신은 지금 그 짐을 짊어진 적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들을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의심한 적은 없었나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다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의 조절, 말의 절제는 결국 타인에 대한 예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무례는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 갑니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의 무례는 더 깊은 상처로 남아요. 자기 말투를 설명하지 않아도 조심하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 세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분명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들이죠. 그 반대로 내가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늘 자기 편에서만 세상을 보려 하고 관계 안에서 생긴 문제를 성격 차이라는 말로 퉁칩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그 차이를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조심하는 사람이고 누가 그냥 방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겸손한 순간을 보라고.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품격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때니까요. 말은 휘발되지만 태도는 잊히지 않습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당신이 품어야 할 사람을 선별하라. 7번째 이야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면역처럼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명목으로 관계의 긴장도 상처도 모두 상대에게 떠넘기는 말이 되었죠. 하지만 자기 고백은 고백일 때만 진실이지 방어막이 되면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자기 단점을 인정한다는 건 겸손입니다. 그러나 그 단점을 정당화하는 순간 그건 자기 우상화로 바뀝니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결핍을 찬양으로 바꾸려 든다고 했습니다. 즉, 약점을 약점이라 인정하는 대신 그걸 무기처럼 드러내고 타인을 휘감으려는 속성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한 번쯤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어쩌면 내가 더 참아야 하나.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렇게 참는 사이, 당신의 말은 어디로 갔는가? 당신의 감정은 왜 자리를 잃었는가? 관계에서 말은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성격을 선언하고 상대는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니에요.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도 편히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죠. 하지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한 사람의 존재만을 앞세웁니다. 다른 이의 자리, 감정, 생각은 그 말 뒤로 물러나야 하죠.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철학은 그런 관계를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리 말이 많아도 정작 중요한 말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말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의 말투 때문은 아닌가? 그 사람의 태도가 내 감정을 가두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깨닫게 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 단점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불편함이 생겼을 때 상대의 마음부터 살핀다는 걸 사유하라.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살아 숨쉬는 관계를 선택하라. 8번째 이야기. 내가 원래 이렇다니까? 그냥 내 스타일이야. 넌 내 방식대로 해. 이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존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이 진짜 존중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수단인가? 사람은 말끝에 진심을 담습니다. 말투는 우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면의 질서, 삶의 방향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자기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사람은 자기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될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내가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자각보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는 방패를 먼저 듭니다. 그 방패는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배제하는 도구가 됩니다. 칸트는 말했죠. 진실한 의무는 타인 안에 있는 인간성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만 생각하는 건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자기중심적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관계는 늘 균형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면 그 무게는 고스란히 상대에게 쏠리게 되죠. 그리고 그 관계는 자기 표현보다 상대의 참음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 이 말이 당연해질수록 당신의 감정은 그 사람 곁에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참는 것과 감정을 무시당하는 건 다르다고 말합니다. 참는 것은 선택이지만 무시당하는 건 폭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사라지는 걸 인식하고 있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에 계속 자리를 내어주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도 스스로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 내가 너무 소심한가 봐. 그러나 철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민한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남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둔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건강한 소통이 됩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 지배당하지 말고 말 너머의 마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세요. 사유하라.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지킬 말들을 새롭게 세우세요. 9번째 이야기. 철학자들은 말이란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조심스러울수록 그 사람은 타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이 함부로 던져질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한 무례를 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원래 이래. 이 말은 결국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하다는 자기 선언이자 그러니 바뀔 생각은 없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틀을 의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틀을 자주 흔들어 보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자기 틀을 정답으로 여기는 사람은 대화 중에도 결국 혼자 말만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보다 자기가 어떻게 들릴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철학은 여기에 멈춰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어하고 있는가? 말로 소통하고 있는지, 말로 숨고 있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관계의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안을 비운 자가
세상의 모든 물소리를 받아들인다. 자기 안이 꽉 찬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말,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로 관계를 채워버리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점점 배제됩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젠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자신의 스타일로 덮으며 당신의 말엔 늘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로 답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자기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 한 문장에 대해 스스로도 되묻는 사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진짜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갇히지 말고 말 없는 감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당신을 밀어내고 있는지를 보세요. 10번째 이야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은 결국 관계의 책임을 놓겠다는 문장입니다. 말은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마음을 주고받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 문을 처음부터 닫아버리는 사람은 그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만 설계하려는 사람입니다. 철학은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심하게 뱉은 말. 나 원래 말이 좀 거칠어. 그건 말투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뒤 상대의 눈빛을 보는지 말하고 나서 한 박자 쉬는지 그 모든 섬세한 리듬 속에 진심은 숨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짜 품이란 내 안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질서가 없는 사람은 말로 무장하고 그 말로 상처를 회피하며 결국 누구도 곁에 오래 두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야. 이 말로 모든 것을 넘기려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스스로의 성장을 멈춰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껴안는 일이지만 그 불완전함을 미화하거나 방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당신도 그를 이해하려 애썼던 적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건 더 이상 공평한 관계가 아닙니다. 철학은 그때 조용히 말합니다. 사랑하되 침묵 속에 사라지지 마라. 배려하되 너 자신을 잃지 마라. 말을 들어주되 말할 자격까지 넘기지 마라. 관계는 누구의 말이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조심스러웠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깊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기에 이젠 말보다 그 사람의 기다림, 눈빛, 멈춤을 봐야 합니다. 그 안에 존중이 있는지 혹은 무시가 숨어 있는지. 철학은 결국 당신이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깊고 조용한 언어로 묻고 있습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당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말에서 떠나라. 당신은 그런 말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이 남긴 자취는 당신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물들였을 테니까요. 말에 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위한 경계를 다시 세우세요.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오래 남았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라는 거울을 통해 더 따뜻하고 단단한 당신으로 남으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